저는 취생사였는데 이제 종합병원에서 근무를 해서 되게 치열하게 그렇게 일을 했어요. 19년 동안 일을 하다가 두 가지 이유로 그만둔 것 같아요. 하나는 저 자신을 위해서 이게 한계점이 온 거예요. 그런 인간관계 막 이렇게 그런 거 너무 싫고 그리고 내 자신의 삶을 내가 살아보고 싶었어. 그리고 두 번째는 아이들 문제. 저희 아이들이 이제 제가 육아를 못하니까 시어머니가 맡겼는데 시어머니께서 되게 교육적이세요. 드라마도 안 보시고 다큐멘터리만 보시고 그 집도 엄청 깔끔하게 하세요. 저희 집에 이제 가까이 사셔서 어머니 오셔서 살림을 해주셨거든요. 남들은 되게 부러웠어요. 솔직히 말해서 청소 아줌마 쓰는 거 비용도 안 들이고 너 그렇게 깔끔하게 해주는데 뭐가 스트레스야. 근데 퇴근해서 가면 집이 빠질만질해요. 그리고 주말만 되면 이제 스트레스예요. 내일 어머님이 월요일에 오시는데 널브러져 있을 수가 없어. 난 청소를 해야 돼. 그리고 뭐 학원을 결정하거나 이런 것도 다 시어머니께서 이제 다 코멘트를 해주세요. 요즘 요즘 그 창의수학이 한다던데 그 보내봐야 되지 않니? 이렇게 해서 저희 애들 둘 학원비만 한 달에 250만 원이 넘게 들었었어요. 그 시어머님이 다 알아봐 주시고. 네, 많이 알아보시고 그러다가 이제 피아노 학원을 보냈는데 어머님은 피아노 학원이 보내고 싶지 않으셨던 것 같아요. 그 시기에. 근데 저는 이제 아이가 7살 때 피아노 학원을 다니고 싶다 그래서 이제 보냈는데 진도를 나가다 보면 한계점에 이르잖아요. 근데 그걸 견뎌야 될 것 같은데 어머님은 얘는 피아노 소질이 아닌가 봐. 그냥 끊고 다른 곳 보내는 게 어때? 그러니까 거의 모든 결정이 이제 시어머니한테로 가니까 저는 이제 제가 주도적으로 한번 살아보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그 이유가 컸어요. 그리고 아이들도 나름대로 난 최선을 다해서 이제 교육도 하고 학원도 보내고 뭐 그랬는데 쌍년이 되고 나서는 저를 이렇게 쳐다보질 않아요. 아이가 엄마 이렇게 보고 제가 무슨 말만 하면 됐어 막 이런 식으로 섭섭했겠다. 엄마는 대화가 안 돼요. 엄마는 맨날 와서 숙제했냐고만 말하고 그런 거죠. 그러니까 이제 작가님 그 블로그나 이런 걸 보면 사춘기 아이들 보면은 저랑 똑같은 단계를 거쳤던 거예요, 아이들이. 그러고 나서 빵 터지잖아요. 근데 저는 이제 그러기 전에 이걸 좀 멈추고 싶었어요. 근데 멈추자고 하면 나의 선택은 내가 퇴사밖에 없다. 왜냐면 그래야지 어머님이 우리 집에 안 오시고 그래야지 애들 학원을 덜 보내고 내가 좀 케어할 수 있었을 테니까. 그래서 이제 그만뒀어요. 딱 그만뒀는데 이제 저희 남편도 좀 도와주긴 했어요. 이제 남편이 굉장히 바쁜 사람이라 아침에 6시에 나와서 가서 거의 밤 12시까지 들어와요. 12시에 들어와요. 거의 양육은 뭐 일절 기대는 안 해요. 그렇지만 경제적으로는 되게 윤택하게 해줘요. 그래서 저는 그 남편을 이제 인정을 했어요. 예전에는 불만이 많았지만 대신에 이렇게 내가 풍요롭게 할 수 있으니까 너가 그렇게 육아에 못 도와주는 거에 대해서 나는 불만은 없어 라고 이제 인정을 해서 그거에 대한 불만은 없는데 뭔가 되게 계속 공허한 거예요. 퇴직을 했어. 근데 난 어머니보다 살림도 못해. 그리고 뭔가 육아에 대한 확신도 없어. 왜냐면 뭐 대안학교를 보낸다던가 뭔가 이런 것도 아니었어. 나 육아에 소신이 없어. 여기서 뭐가 좋다면 그래? 그걸까? 그러니까 지금 퇴사를 했는 이 시점에서 이제 앞으로 내가 어떻게 해야 되지? 잘 알 수도 없는데 그렇다고 이제 그만두고 나서 애들 학원을 일단 정리를 해야겠다 생각해서 학원을 끊었어요. 근데 막상 지금 생각해 보니까 지금 와서 이제 보니까 학습지는 끊었지만 그걸 제가 문제집으로 대체해서 풀리고 있어요. 그래. 그러니까 끊으려면 끊었어야 되는데 이 불안감에 학습지는 끊었지만 얘한테 내가 직접 문제집을 사서 풀리느라 또 싸우고 있어. 영어 학원은 대형을 끊었지만 집 앞에 영어를 보내고 있어. 내 마음의 부담은 조금 줄었지만 이건 해결책은 아닌 것 같아. 근데 얘는 4학년이야. 곧 사춘기도 온다는데 이대로 공부를 그냥 놔버리면 돼? 이것도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막 혼란의 시기인 것 같아요. 그래. 근데 잘하고 싶어 막. 그러니까 그게 그 엄마의 20년 책에서 이야기한 더 같이 나는 그러면 입시육아가 싫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러면은 나는 내 육아에서 좋은 점은 무엇이지? 그러니까 추구하고자 하는 가치는 무엇이지? 라고 했을 때 나의 육아 목표는 대학은 아니에요. 그 대신 무엇이에요? 라고 할 때 그 무엇이 무엇인지를 지금 모르는 상태에서 불안하니 그럼 다들 대학이라고 하니 그럼 대학 이걸 내려놓을 수는 없지 않나? 대체할 수 있는 게 뭔지 없으니까 그런 거 아닐까? 그런 거 같은데 이 남들은 다 소신이 있어 보여요. 아 그건 아니야. 그건 정말 큰 오해지. 아니, 정말 근데 큰 오해야. 이렇게 다른 분들은 거의 그래 뭐 대안학교 가신 분들 있고 그러나 대안학교에 자녀를 보낸 사람들도 이제 자기처럼 일정한 시기 보통 이제 거기서부터 시작이 돼. 그러면 이제 그때 애들이 막 PC방 가서 안 오고 막 숨고 그러면 걔네는 이제 공부 양이 적기 때문에 더 PC방에서 많은 시간을 보내. 거기 아주 만만치 않아 그쪽도. 그러면 그쪽 부모들은 뭔가 자식의 삶에 많이 개입하지 않는 것, 스스로 이제 알아서 자기 삶을 꾸리게 두는 자율권을 중시하기 때문에 또 딴 집 엄마처럼 가서 품위 없이 막 애 그 옷 멱살 잡고 피방에서 끌고 나오는 것도 또 못해. 그러면서 거기는 또 거기 나름의 갈등이 굉장히 커요. 또 그리고 입시휴가를 하는 사람 중에서도 진짜 맨 앞에 프론티어로 상위 얼마 안에 들어가지고 연락 달리는 사람 외에 나머지 97%는 모두 괴로워하면서 그 어쩔 수 없잖아요 하고 가고 있는 거기 때문에 지금 자기가 하고 있는 고민은 극히 일반적인 고민 중에 하나인 거지 딴 사람 다 잘하는데 나 혼자 하고 있는 고민은 아니다. 이거는 확실히 짚고 넘어갈 수 있을 것 같아요. 맞아요. 일반적인 고민이라고는 알겠는데 그러면 이대로 아이들을 좀 교육을 제가 놓는 게 좋을지 스스로 선택할 수 있는 기회를 주도록 놓는 게 좋을지 아니면 지금처럼 조금 다그쳐야 되나? 이걸 제가 중심을 잡아야 되잖아요. 이제는 뭔가 교육적인 결정을 해야 되나 싶은데 그 결정이 너무 어렵다는 거죠. 그래서 그 고민을 하려고 여기에 와서 다른 분들은 11살 이 나이 때 어떤 결정들을 하시고 어떤 고민들을 하시나 그게 너무 듣고 싶었고. 내가 엄마 20년 연재한 거 혹시 봤어요? 봤어요. 그거 보고 엄청 울었어요. 아 그래요? 아니 그 시 말고 시만 봤어요. 그거 말고 연재했다 이제 11월쯤에 나올 책인데 거기에 제가 이렇게 그래서 그러면 입시휴가는 싫어요. 아닌 것 같아요. 그럼 그 다음에 더 가치가 뭔지 나는 모르겠어요 하는 분들에게 이렇게 해보면 더 가치에 그래도 가까이 가고 찾을 수도 있습니다 라고 얘기한 15가지가 있어요. 그거의 15가지를 보면 일단 결국은 나로 돌아와요. 이것 역시 내가 계속 이랬다 저랬다 하면 그냥 대형 영어학원 보냈다 지방 영어학원 보냈다 좀 끊었다 다시 불안하면 다시 넣었다예요. 그쵸? 그렇게 될까봐 이제 걱정인 거죠. 그러니까 보통 이제 그래요. 아예 그냥 가치 판단 자체를 하지 않고 계속 책찍질을 해서 확 밀어붙이는 분들이 편할 수 있어요. 물론 나중에 대형 폭탄이 터지지. 근데 당분간 편할 수 있어요. 근데 이제 뭔가 이게 좋은 교육 같진 않은데 하는 분들은 계속해서 갈짓자. 왜냐면 인간은 체제 안에 있으니까. 체제 밖에 나가서도 나 혼자 독야청청 월든을 쓰고 역사에 남는 인물이 몇이나 되겠어요. 그러니 이 안에 있으면서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지에 대해서 계속 허우적댈 수밖에 없고 그러면서 자기에게 맞는 것이 무엇일까 끊임없이 탐색하면서 하나씩 그러면 그래 대학을 난 중요하게 생각해 이럴 수 있지. 그렇지만 내 20년 육아를 입시휴가로 보내는 것과 대학이라는 것이 중요해서 아이가 원하면 얼마든지 지원해 줄 수 있어와는 다른 얘기죠. 엄마의 역할이 그래서 뭐 애들마다 다 다르잖아요. 어떤 애는 되게 학구적일 수 있어. 뜯어 말려도 엄마도 30분만 책 더 보다 자면 안 돼요. 이런 애가 있고 그 다음에 엄마가 몽둥이를 들고 서 있어도 도망다니면서 나 그 문제집 풀기 싫어하는 애가 있어요. 우리 교육의 문제점은 그 아이들을 한 패키지 안에 넣고 같은 걸 시킨다는 게 문제점인 거고 그러면 엄마로서의 나는 내가 봤을 때 얘는 그냥 이 체제 안에서 이렇게 열심히 달리는 것도 맞는 것 같아 라는 판단이 들 수도 있죠.
혹은 우리 아이들은 여기서 한 패키지 안에 넣고 채찍질을 해가지고 하기에는 모두가 불행할 것 같아 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어요. 그럼 이제 일단 아이에 대한 판단이 있어야 할 것이고, 그 다음 내가 원하는 수위, 엄마 역할로서 나는 어느 지점까지 달려주고 싶은가 에 대한 수위를 자각하는 것이 또 선행되어야 하죠. 이를테면 야, 엄마가 살아보니 한국 사회에서 그래도 의대 정도 가줘야지 40이 돼도 간호사한테 막 막말하면서 아주 지 맘대로 하고 살더라, 나는 그게 좋아 보였어, 이러면 어떻게든지 그거를 쥐어주는 엄마가 되겠죠. 엄마의 인생관이, 가치가 결국 일하면서 얻은 게 그거라면. 근데 엄마가 쭉 살아보니 엄마한테는 아무것도 없는 게 아니에요. 엄마가 열심히 일도 하고 공부도 하고 자기 인생을 살아왔어요. 내가 이거 가진 걸 가지고 한번 들여다보는 거예요. 내가 이거 들여다봤더니 의사 별거 없더라, 야. 그렇게 인격적으로 진짜 너무 부족한 사람들 많고, 거의 그냥 기능적으로 기술자처럼 닥친 일들을, 환자를 이렇게 하나씩 하나씩 내보내는 식으로 공장처럼 그러고 있고, 나는 그런 것보다는 너가 어떤 일을 하든지 그 분야에서 네가 그것을 좋아서 열정적으로 하는 사람이 되면 좋겠다. 사실은 모든 엄마들이 이렇게 말하죠. 우리 아이가 막 그렇게 밤새서 막 공부하는 애도 아니고 별로 좋아하지 않아. 그리고 내가 가지고 있는 꿈도 요래. 얼마나 잘 됐어. 딱 맞잖아요. 매칭이 되잖아요. 그러면 내가 요 안에서 할 수 있는 건 어디까지일까? 그러면 그렇게 자기가 좋아하는 걸 찾고 거기에 또 이렇게 열정적으로 그걸 좋아해서 추구도 할 수 있는 힘을 갖는 아이들을 보니 어떤 것들이 있을까? 어떤 것들이 있어요, 그런 애들에게? 성장 과정에서 어떤 것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일단 그런 열정이나 자기 꿈을 추구할 수 있는 부모가 기다려준 시간이 있죠. 아무것도 시키지 않고 스스로 발견하도록 충분한 시간을 주었을 거예요. 그거에 시간을 주려면 한국 사회에서는 뭐가 필요하다? 믿음이 필요하다. 믿음 없이 절대 시간 못 준다. 뭐 그런 것들, 그런 요소들이 어떤 것인가를 봐야 할 거예요. 그래서 그럼 육아책을 보느냐, 지금부터 와, 나 애들 지금 4학년이 다 컸고 큰일 났다, 육아책에는 막 이것도 하래 저것도 하래, 그게 아니고 엄마가 살아온 걸 보는 거예요. 엄마가 그렇게 오랫동안 너무 열심히 살았잖아. 엄마가 갖고 있는 자산이 어마어마해요. 그걸로 보아하니 나는 우리 아이들에게 요러요러한 게 중요한 것 같고, 그런 걸 하려면 학원에 보내는 시간은 요만큼이고 그 나머지 시간은 가족끼리 무엇을 해야겠다, 이런 것들이 나올 거예요. 그걸 얘기한 게 이제 엄마의 10년에서 여러 가지를 얘기하죠. 일단 엄마가 자기 시간을 잘 써야 돼. 자기 시간을 잘 쓴다는 건 나를 위해서 잘 써야 돼. 그래서 내가 무엇을 중시하는 사람인가를 알아가야 돼요. 예를 들면 애들 학교 갔어요. 그러면 그때 학부모 모임에 가가지고 무슨 학원이 좋다더라, 뭐 학교에서 언제 시험이 있고 막 이런 정보 절대 얻지 말고, 내가 거울을 보면 내 얼굴이 예뻐 보이는 곳으로 갔다 오라고 했죠. 그래서 그런 것이 이런 공동체라든지 활동 공동체 같은 데서 내가 즐거운 걸 하고 돌아오는 거예요. 그러면 거울을 보면 나는 예뻐 보여요. 오늘 하루도 나 잘 보냈구나. 그러면 그때 애가 오면 애도 예뻐 보여요. 학부모 모임에 가서 그런 걸 듣고 오면, 애가 오면 애가 배기가 싫어. 저걸 이제부터 어떻게 요리해야 되나. 나를 풍성하게 하고 와서 아이가 들어오면 오늘도 우리 아이 열심히 하다 왔구나, 수고했다부터 시작을 하는 그 시간들. 그 시간이 이론적으로는 이게 알겠는데 막상 이게 4학년이고 내년에 5학년인데 어떡하지? 이걸 제가 떨쳐버리지 못하는 밑바닥에 아마 저희 시어머니가 있는 것 같아요. 시어머니 지금 어디 계세요? 가까이 사세요. 가까이 사세요? 시어머니는 의외로 간단해요. 그냥 노 하면 돼요. 그동안 애 키우느라고 애쓰셨어요 라고 그 공치사는 충분히 매번 이야기, 애들 어렸을 때 얘기 나올 때마다 하고 또 하고, 어머니 훌륭하세요, 어머니 감사합니다 계속하고,
그 다음 그 이후의 것들을 얘기하면 어머니 이제 제가 알아서 키워요. 그 말을 연습을 말을 하셔야 할 수 돼요.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연습하라는 게 그거예요. 그래서 거울 보고 연습하세요. 써놓고 읽으세요. 거기서부터 시작해야 돼. 지금 보니까 되게 약해. 어머니, 이제부터 애들은 제가 키웁니다. 제가 엄마고요. 제 방식으로 키울 거예요. 이것에 대해서 이러쿵저러쿵 더는 개입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요 정도면 돼. 그럼 이제 뭐라라라 길게 얘기하죠. 뭐라고 해? 어머니 그동안 애쓰셔서 다시 읽어. 계속 그거야 계속. 또 와가지고 뭐라 그래? 또 그거. 시어머님한테 전화 통화를 할 때 그 편지를 써놓고 읽은 적도 있어요. 어머님한테 어떻게 말해야 될지 내면하고 말할 수가 없어. 근데 얼마 전에도 이제 분리가 됐는데 애들이 이제 수영을 가르치거든요. 어머님이 애들이 수영장에 나타나셨어요. 예고도 없이. 다른 엄마들도 다 있는데 그래서 잘 하나 보려고. 수영 아직도 시키고 있는 거 맞지? 이렇게. 근데 그런 불편함이 있을 때 그 표현을 하지 못했던 것 같아요. 근데 수영을 지금 시키고 싶어서 시키는 건 맞아요? 아이들이 좋아해서 아이들을 그럼 됐네. 그럼 구경 오셨구나 하는 거고. 그렇죠. 그런 마음을 좀 내려놔야 되는데 그냥 그거 자체가 너무 싫었던 거죠. 너무 쌓인 게 많아. 그리고 애들의 그런 교육적인 방향을 제가 딱 잡았어야 되는데 시어머니의 전제는 항상 얘네는 연고대 이상이야. 이걸 그냥 깔고 말하시니까 그것도 제가 이제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야 되는 그런 연습이 필요할 것 같긴 해요. 그거는 걱정 안 하셔도 돼요. 이제 애들이 현실을 알려줘. 얼마 안 남았어. 얼마 안 남았어. 지금 이제 시어머니도 뭐 요즘 장수 시대니까 어머님에게 남겨준 시간 이만큼 한 20년, 30년 뭐 있다 치고 오래 사셔야 되니까 우리 30년, 40년 잡고 30년 그러면 이제 애들이 진실을 밝힐 시간 이제 한 10년? 아니 이미 밝히고 있는 것 같아요, 애들이. 근데 어머님은 이제 대학 나와야 그때 알아먹으시니까. 그 이제 10년, 그럼 어머님이 그 진실 속에서 살아가실 시간이 또 한 20년. 그러면 나의 또 남은 생은 얼마나 길어요? 나는 거의 60년 가까이야. 그러니까 지금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될지는 딱 나오는 거예요. 10년 뒤면 진실 밝혀지니까 너무 거기에 힘 빼지 말고 애들이 할 일이야 그건. 애들이 이제 할머니 그만 접으세요 하고 이제 애들이 커밍아웃을 딱 해줄 거고 그럼 내가 할 일은 이 60년을 어떻게 지낼까인 건데 내가 60년을 계속 시어머니에 휘둘리고 지금 안 그래도 나는 인생의 가치가 무엇인지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를 지금 오래 다니던 직장 그만두면서 그동안은 그냥 굉장히 바쁘게 그것을 해치우는 것에 급급하며 살았고 그럼 나는 이 60년의 세월을 이제 앞으로 어떻게 채워나가야 후회 없는 인생을 살 것인가에 대한 나는 이 주어진 시간 속에서 자유롭게 이런 탐색 저런 탐색을 이런 활동 저런 활동 하면서 그 가치를 하나씩 세우면 돼요. 그게 엄마의 10년에 제가 한 얘기예요. 애가 20살이 되어도 그때부터 찾아 나서기 시작하는 거 아무 문제 없다. 왜? 애가 장가가고 시집갈 때쯤 되면 엄마는 이런 활동하고 이런 가치관 속에 살아가. 그러니 엄마 걱정 말아라고 말할 수 있는 훌륭한 엄마가 되어 있을 거니까. 그 다음 지금 뭐 10살이야. 그러면 지금부터 한 10년 열심히 찾으면 애가 대학생 됐을 때쯤에 야 우리 엄마는 자기 세계 확보해가지고 나 건들지도 않아. 우리 엄마 멋지지 않냐? 이러는 엄마가 되어 있을 테니까. 늦은 건 없어요. 늦은 건 없고 지금부터 내가 이것의 중요성을 충분히 느끼고 세워가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후회하고 막 나는 뭐지 이런 시간 가질 필요 없이 이런 탐색 저런 탐색 하시면서 나는 앞으로 60년을 이렇게 살아가야 되겠다에 대한 방향을 잡아가면 거기엔 여러 갈지자가 있어요. 그 갈지자를 다 허용하는 거예요. 그게 나를 사랑하는 방식인 거예요. 이거 해봤더니 아니네 저거 해봤더니 아니네 그럼 또 딴 거 해보지 뭐 이렇게. 그리고 거기에서 조금이나마 어떤 열매들이 있으면 그거 가져다 애들하고 나눠 먹으면 되는 거예요. 내가 요리학원 다녀봤는데 어떤 애 요리해서 애들하고 먹고 그 다음에 또 내가 그래서 독서회를 했더니 뭐 이런 책을 읽어보니까 좋네 애들하고 그런 거 대화하고 그러면서 10년, 20년, 60년 가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그것도 지금 갈 길이 바쁜데 어머니가 끼어들어서 자꾸 이 길로 가라 저 길로 가라 하고 있잖아요. 근데 이건 간단하다 그랬어. 적어놓은 거 계속 읽으세요. 그러면 어느 순간 포기하시는 거예요. 포기. 그러니까 포기를 시켜야 될 분이 있고 이 세상에는 설득을 해야 될 분이 있어요. 설득해서 어떻게든 곁에 심어두고 같이 갈 사람, 남편 뭐 이런 사람 해야 되는 거고, 그 다음에 포기시켜서 물러나 앉게 할 사람들이 있어요. 그게 이제 시어머니가 된 거죠. 그동안 키워주신 거 감사합니다. 10번이면 10번, 100번이면 100번. 때 되면 아주 선물, 돈 잘 번다며. 크게, 충분히. 그러나 어느 경계를 딱 넘으시면 노. 할 수 있겠어요? 일단 그거부터 해야 될 것 같은데. 그래야 애들도 알아요. 아, 엄마가 돌아왔구나. 그래야 이제 엄마의 자리가 생겨요. 그러면 이제 애들이 엄마가 무슨 말을 해도 아, 엄마가 얘기하는구나. 내 엄마가 저분이었지 하고 생각할 거예요. 물론 사춘기 때는 아무도 필요 없어요. 그러나 우리가 이제 60년이니까. 저분이 엄마였구나를 알아야 되는데 지금은 그러지 못합니다. 얘기하실 분 계세요? 근전하신다고 하시니 애 뭐 교육 좋아하시는 분이시니까 가끔 이게 들어오시면 슬쩍 떨어지신 것도 그래, 그것도 좋은 방법이다. 안 보면 멀어져요. 제가 원래도 그 생각을 했었어요. 의사를 보고 싶어서 그것도 저희 남편이 극구 반대예요. 아, 남편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치. 다 모든 얘기의 공통점이 내가 우선이에요. 이제 내가 우선이지 않고 계속 휘둘리잖아요. 그러면 그게 모두한테 가고 나한테도 영향을 가고 가족 자체가 이제 붕괴가 되는 거니까 첫 번째 내가 못 살겠어. 나 이렇게 나 죽을 것 같아. 그렇게 해가지고 저도 신랑한테 거의 이혼이라 말을 안 꺼냈지 이혼하겠다는 거의 전제에서 마음속에서 확 뒤집고서 정말 거의 800만 이상 갔거든요. 근데 결론적으로는 인간이 바꾸는데 자율적 좌우위로 바꾸는 게 굉장히 힘들대요. 그 중에 하나가 시간의 변화나 장소의 변화가 중요하대요. 저는 그거를 되게 정말 잘하시는 분들로 보내드려요. 교육 좋아하시는 분이니까 아 여기 학군이 좋대요. 그리고 뭐 잠깐 잘못 하시니까 뭐 이사를 여러 번 되실 테니까 그렇게 팁이 되시고 일단 근데 거리적으로 멀어지는 게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되실 거예요. 격리하는 거죠, 네, 그러니까. 맞아요. 그 격리가 되게 중요해요. 방해하는 사람이 있을 때. 일단 첫 걸음이 제가 퇴사였던 것 같아요. 왜냐면 저희 어머님이 저희 집에 안 오시고 하나부터 열까지 다 어머님 살림이었거든요. 제가 아무리 예쁜 옷을 사다 놔도 어머님 마음에 안 들면 안 입히셨으니까. 노하면 신랑한테 노하거나 말을 안 들으면 신랑이 싫어해요? 예전에는 그러지 않았는데 아버님이 돌아가시고 나서 어머니 이제 혼자 계시고 나서부터는 엄청 효자가 됐어요. 저는 이제 그 같이 살았었거든요. 이제 결혼과 동시에 연하 남편이랑 살다 보니까 돈이 없어서 빚지는 거 싫고 같이 3년을 살고 아기를 낳고 근데 그때는 그런 저를 보살펴주잖아요. 그런 거 제가 직장 다니니까 그게 너무 좋더라고요. 그냥 그래서 자연스럽게 수용하고 받아들이고 사는데 애가 나오니까 이제 이런 장르도 다르지만 이런 식의 참견이 시작됐고 그래서 제가 분가를 해야겠다고 생각해서 3년 만에 분가를 하고 바로 또 근처로 하니까 제가 어떻게 아이를 키우는지 보시잖아요. 그래서 그 어느 날 아이들이랑 가족들이 다 있는데 너는 왜 기간을 안 보내냐 네가 뭐 너보다 똑똑한 애들도 더 그렇게 안 키운다 막 이런 식으로 되게 모멸감이 들게 돼서 애쓰고 있는 거는 아무것도 아니게 너무 힘든데 말을 못 하게 된 거야. 이 사람한테 왠지 가깝고 근데 이제 하루는 제가 되게 솔직하게 좀 울면서 얘기를 했어요. 내 어머니 아버지한테 바라는 거랑 아이 키우는 거 힘들지 그냥 이런 공감이지 네가 판단이 아니라 내가 어떻게든 해보고 싶다고 그러니까 좀 그렇게만 해주시면 안 되냐고 그랬더니 다 갑자기 이렇게 맨날 내 맨날 막 무슨 하던 애가 갑자기 울면서 오열을 하면서 이렇게 솔직하게 얘기가 너무 당황하신 거예요. 그래서 분위기가 가뿐싸게 좀 헤어졌는데 어느 날 어머니가 딱 전화 와서 말 데리고 하고 사과하라고 이렇게 아버지가 말한 거 말 데리고 하고 와서 사과하라고 그래가지고 가서 사과를 했어요. 그분에 대해서 그게 이렇게 놓여오셨다면 죄송한데 그게 사람이 정색하게 되는 거 제가 그렇게까지 했는데도 그렇게 얘가 수용이 되니까 제가 이제 키울게요. 이렇게
되더라고요. 솔직함이었던 것 같아요. 울며 얘기를 하던 뭐 어쨌든 내가 뭐 확신은 없지만 내가 해보고 싶다. 그래야 아이들하고 관계도 좋아질 것 같다. 이렇게 그냥 솔직하게. 그런 과정도 필요해요. 그런데 이제 지금 그땐 아기가 어렸고 지금 거의 시어머님은 이렇게 생각하실 거예요. 내가 이 정도 작품 만들어 놨는데 네가 와서 이제 초를 치면 안 된다로 예의주시를 하고 계실 거기 때문에 일단 얘기는 하되, 그러니까 이제 오열하지 마시고, 근데 오열할 것 같다. 일단 이제 뭐 편지를 써서 읽으시든 뭐 하든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얘기는 드리고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이제 어머님이 들어오시면 그때마다 제가 알아서 할게요, 제가 알아서 할게요를 한 이제 100번 1000번 하는 거죠. 그런데 이제 여기에 또 심리적으로 그래서 정말 연고대를 못 가면 나를 이제 탓을 할 텐데 그러면 나는 어떻게 할까? 한번 그 고민이 사실 제일 심해요. 그러면 탓하면 되는 거지. 엄마의 심리는 거기 쓴 게 그거예요. 비난하면 비난 받으라고. 뭐 회사 차렸냐고. 그냥 나는 내 인생을 사는 거지. 그냥 결과 책임지고. 근데 난 그게 나한테 비극은 아니거든요. 연고대를 내 애가 안 간 게 된 거잖아요. 나한테 비극이면야 뭐 다른 루트를 떼야겠지만 난 아니고 애도 괜찮고 나도 괜찮아. 근데 시어머니가 혼자 비극이래. 그러면 이제 나한테 와서 막 뭐라고 해요. 네, 속상하시군요. 근데 여기 갔네요. 그렇게 하면 되죠. 저희 친정엄마는 자랑은 아니고 저도 인생도 대학도 굉장히 잘 갔고 본인이 굉장히 잘 만든 작품으로 그 프라이가 너무 강하세요. 제때 결혼해서 제때 애 낳고 제때 직장 잡고 모든 게 순탄하신 분이시거든요. 그 작품이 자기가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손자들도 저희 딸도 키우고 동생 애들도 키우세요. 그 자기가 정말 핸드폰 안 보시고 무조건 책 읽어주시고 음악 들려주시고 정말 정성으로 애들을 키우시거든요. 그러니까 분명히 저희 애는 이제 초등학교 2학년이고 전 이제 독립을 했는데 엄마한테 그런 과정에서 사실 저는 되게 처음에 겁이 났어요. 내가 키우는 방식대로 키우면 나는 엄마의 손에서 이렇게 잘 컸는데 엄마의 작품을 망치는 게 아닐까? 이런 고민이 되게 컸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엄마랑 육아관이 좀 다른 면들이 있기 때문에 바꿔야겠다고 생각했는데 뭐 울기도 했고 여러 가지 방식이 있지만 저는 제가 택한 방식은 저는 엄마한테 시대가 달라졌다는 걸 계속 얘기했어요. 엄마가 나를 키우던 시대는 서울에서 대학 잘 가면 성공하는 시대. 엄마 내가 서울에서 대학 잘 가서 좋은 직장 다니게 행복해 보여? 나 맨날 걱정하잖아. 나 맨날 야근하잖아. 이게 뭐? 그런 계속 얘기했어요. 엄마, 시어머니랑 조금 다르실 수는 있을 것 같은데 나는 엄마 이렇게 자랐는데 너무 잘 자란 거 고마운데 정작 시대가 변해가는 이 상황에서 우리 아이는 나처럼 안 컸으면 좋겠어. 이거를 계속 말을 했어요. 그게 이제 지금 친정엄마와 시어머니의 큰 차이인데 딸이 이제 자신의 다 해봤는데 엄마 어때요? 라고 말하는 것과 아들이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지금 보니까 문제는 조선육아의 문제점이 바로 이런 거예요. 제가 책에서 열심히 얘기하는 게 우리 친정엄마의 롤모델을 버리고 새로운 엄마상을 우리가 이 시대에 맞게 만들어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또 입시육아한다 이거였는데 그야말로 입시육아 하신 분들이 다이렉트하게 손주를 키우시니 성공하면 또 성공 사례는 성공 사례대로 그렇게 열심히 또 하시는 거고 못하신 여한을 또 거기다가 또 푸는 분도 계시는 거고 이제 결국은 이것의 해법은 내가 데려오는 것밖에 없는 거예요. 남편도 결국은 범생이처럼 해서 돈 잘 버니까 이제 시어머니는 아주 확고하게 그리로 가야 된다라고 생각하시는 거고 그때 하면 돈이 제일 중요했으니 다른 행복 지수가 높은지 낮은지 이런 거를 확인할 겨를은 없으신 거고 그러니까 역시 또 아이의 행복 지수 같은 건 챙기지 못하고 계시는 거고 그런 거죠. 근데 지금 이제 우리가 얘기를 이렇게 둘러 와 봤을 때 일단은 시어머니에게 어떻게 해야겠다라는 부분을 먼저 선결해야 하고 그 다음에 주어지는 나의 자유시간을 어떻게 또 챙겨서 내 것으로 삼아야 할 것인가 그리고 거기에서부터 나오는 것들로 아이들과 여유 있게 그럼 어느 정도로 함께 이제 이 육아를 내가 주도적으로 아이들과 같이 호흡 맞춰가면서 할 것인가 그 작업도 사실은 지금 많이 필요하거든요. 애들하고 지금 뭐 호흡이 잘 안 맞을 테니까 그래서 대학이 문제가 아니고
엄마가 돌아왔어요 했을 때 이 엄마가 아이들과 얼마나 면면히 이제 교류하고 오붓한달살이 같은 건 되게 잘하신 거예요. 그러면 그런 점에서 그래서 그런 시간들을 함께 갖고 구석구석의 것들을 함께 서로 공유하고 순간순간에 이제 추억들도 쌓이고 이러면서 이제 돈독해지는 과정, 그것에 저는 더 주안점을 두셔야 할 수밖에 없다. 그리고 그 와중에서 이제 시어머니가 계속해서 개입하시는 부분들은 경계를 철저히 지켜라. 뭔가 해야 될 걸 이제 좀 알아챈 것 같은 느낌이에요. 써놓고 읽으세요. 외워. 그리고 자기는 너무 착하고 말주변이 막 이렇게 화려한 사람 아니니까 계속 반복해요. 계속 반복해요. 어머니 이래요? 하고 행동을 그대로 하면 세상 없는 사람도 나가 자빠지게 되어 있어요. 저의 그 퇴사의 큰 결정 자체가 어머님이 반대하는 퇴사를 한 거였거든요. 회사 자체 그렇죠. 어머님은 완성하고 싶으셨겠지 프로젝트를. 그리고 이제 딸은 이제 며느리는 계속 돈 벌어오고 그 상황이 그쵸. 어머님은 그걸 좋으셨던 원하셨고 그걸 편애하셨고 자기의 수익원도 됐었는데 그걸 결정하는 것 자체가 저한테 되게 큰 산을 넘은 거였던 것 같아요. 잘했어요. 잘했고 큰 잘하신 결정을 거예요. 내렸으니 그 다음 작은 결정들은 하나씩 둘씩 밟아가면 되고. 근데 저는 그때 그 시부모님하고 그런 육아에 막 참견을 해서 갈등이 있을 때 처음에는 계속 남편한테 그렇게 말할 수가 없잖아요. 참 순진하게 계속 씹었어. 그러니까 왜 그래? 막 이러면서 왜 했는데 왜 그래? 그러니까 되게 엉짱하는 게 느껴져서 이제 그 다음부터는 제 감정을 계속 얘기했어요. 남편한테 어머니 마음은 알겠는데 나 이래서 너무 속상해. 잘 울거든요. 잘 울면서 왜냐면 잘 우실 것 같아서 오늘하고 제가 하고 싶은 말을 못해요. 1년 정도 있으니까 같이 저보다 더 흥분. 우리 엄마인데 왜 그런지 모르겠다고 막 이러면서 공개해줘서 그때부터 좀 마음이 공감이 되면서 제가 더 용기가 났던 것 같아요. 이 사람 그러니까 일단 또 남편을 확실하게 내 편을 이게 지금 남편에게 아이메시지로 얘기하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어머님이 이러셔서 나 그게 싫어가 그러니까 그게 잘못됐어가 아니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내가 그때 이래서 상처를 받았어. 그리고 이 일을 이렇게 처리하셨는데 나는 이렇게 하고 싶었어. 뭐 이렇게 나의 메시지로 이야기를 하셔야지 그분들을 험담하거나 끌어내리거나 뭐가 잘못됐다 이런 거는 통하지 않을 것이다. 그 부분이 되게 좀 중요한 것 같더라고요. 남편한테 풀 때. 그리고 너도 혹시 우리 집에서 서운한 거 같이 좀 털어놓자. 막 이렇게도 해봤고 그런 얘기를 이제 사실 되게 많이 해가지고 더 분리가 잘 됐던 것 같아요. 지금 또 역시 좋은 포인트인데 이게 지금 며느리하고 시어머니와 해결해야 할 부분만이 있는 것이 아니고 여기에 인발부된 모든 성인들이 함께 공조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남편 부분은 우리가 또 다른 챕터이기 때문에 빼놨을 뿐 이제 남편과 또 이런 부분을 어떻게 해결해 나가야 할 것인가에 대한 충분한 대화가 있어야 돼요. 그리고 그것이 시어머니에 대한 전혀 공격적이거나 그동안의 공을 뭐 이렇게 아무것도 아닌 걸로 치부하는 그런 과정이 아니고 엄마로서 당연히 이제 제자리를 잡아가는 거고 아이들에게도 제자리를 잡아가는 과정이고 꼭 필요한 것이라는 것을 남편하고도 이제 다각도로 이야기를 나눠요.